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권이라고 하죠. 지금까지는 혈연이라는 이유로 이 상속권이 대부분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무조건 상속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변호사님,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은 경우에는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의 1순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계존속인 부모가 1순위가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인터넷에 보면 어릴 때 자기 자식을 버렸다가 자식이 먼저 사망하니까 상속 재산을 노리고 나타나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부모가 전부 가져가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일찍 사망하게 되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내가 낳아준 부모다라면서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종종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자식이 2살에서 3살 때 아빠가 집을 나가서 소식이 끊겼는데 자녀가 사고로 일찍 사망하게 되자 그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집을 나갔던 아빠가 다시 돌아와 자식의 재산을 요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자식이 어렸을 때 버려놓고 죽고 나니까 사망보험금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건 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도 자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연을 들으면 좀 어이가 없으면서도 화가 나는데요. 과거에는 민법의 상속 자격에 의해 자식에 대한 양육 책임을 지지 않은 부모도 혈연이라는 이유로 상속권이 보장되었지만 앞으로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과거라는 얘기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일명 구하라법 때문인데요. 최근 이 구하라법 때문에 상속소송과 관련된 상담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구하라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가수 구하라 씨 아시죠? 구하라 씨의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민법을 개정한 거예요. 민법의 제 1004조의 2 상속권 상실 선고에 대한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상속 결격 사유에 더해서 이제는 양육 방임, 학대, 양육비 미지급 등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해당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개정안이 적용되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이제 민법 개정안의 핵심은 혈연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자동 상속의 고리를 끊는 것이었고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안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메시지는 명확하죠. 자녀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도 상속 결격 사유로 포함하여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상속제도가 기존의 혈연 중심에서 책임과 도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어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상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자동으로 상실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상속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모의 이제 상속권을 상실시키려면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확정이 되는데요. 개정안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 상실 의사표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언 집행자는 가정법원에 해당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으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럴 때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으면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청구를 심리하여 상속권 상실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선고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모가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를 버리고 갔다, 억울하다 이런 주장만으로는 좀 어렵고요. 정말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죠. 이때 이제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뭐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연락 두절을 입증할 수 있는 통신기록 제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금융 지원이 없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뭐 입출금 거래 내역 이런 걸 첨부할 수도 있고요. 학대를 받았다면은 뭐 상담 기록이나 가정 폭력 및 아동 학대와 관련한 경찰 신고 기록 등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친족과 함께 살았다면은 아이를 대신 돌본 그런 친족의 뭐 사실 확인서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시행일이 2026년 1월 1일부터면 그 이전에 부모가 상속재산을 가져갔으면 상속권 상실 청구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 민법 개정안의 또 다른 포인트이긴 한데요. 원래 법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개정 후에 그 효과를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거든요. 소급표가 뭔가요? 소급표라는 거는 그러니까 법률이나 행정처분의 효력이 시행 이전의 과거 사실관계까지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미 끝난 과거의 일에 현재의 규정을 소급해서 영향을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원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일 테지만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에 유류분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가족이 사망했다면 부적격 부모를 상대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구는 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진짜 나았다는 이유 하나로 부당한 상속이 이루어질 일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구하라법 시행으로 우리 상속제도도 단순히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함께 묻는 단계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속권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야 하고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 소급 적용에 관한 것인데요. 법 시행 이전이라도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이런 부적격 부모를 상대로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 기한을 꼭 지켜야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상속권 상실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번 민법 개정안의 특례 조항에 따라서 법 시행 전 이미 그 사유를 알고 있던 공동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라면 2026년 6월 30일까지 청구하면 소급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상속권 상실 청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서둘러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속 문제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2년의 상속 전문 변호사 이윤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